무거워. 당뇨 때문에 식단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음식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피자나 국수가 혈당을 높이는 걸 알면서도 좀처럼 멀리하기 힘들다는데요. 대신 택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점심에 먹고 싶은 걸 환장하게 많이 먹고 아침 저녁은 거의 그냥 뭐 쉬거나 이런 일식이에요. 점심에 양껏 먹어요, 양껏. 식탐 때문에 혈당 조절이 영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양서정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지 식후 혈당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따가. 이거 봐, 이렇다니까. 이래 294야. 이래 내가 지금 먹은 게 장난이 아니. 당 조절이 안 돼서 너무 높은데요. 당이 400까지 나왔어. 공복 혈당이 막 200이 넘고 막 이랬었어. 병원 검진에서도 평균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기준보다 높은 심각한 당뇨 상태로 진단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나면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 되는데요. 그 포도당들을 우리 체내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몸 구석구석으로 잘 운반을 해주게 됩니다. 이 인슐린의 저항성, 그러니까 인슐린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이 포도당을 적재적소에 잘 운반을 해주지 못함으로써 우리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근육 같은 곳에서는 영양 기아 상태가 돼서 여러 가지 당뇨 혈관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을 겪게 되면서 조금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만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액 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져 발생하는 당뇨. 당뇨로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액 순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신체 기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수치는 당화혈색소입니다. 당화혈색소가 1% 감소하면 미세혈관 합병증은 37%, 당뇨로 인한 사망 위험은 21% 감소한다고 합니다.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광고로 치면 그러니까 스틸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혈당만 보는 건데 당화혈색소 자체는 이제 시험 점수로 따지면 평균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임상에서는 한 3개월 정도마다 환자분의 당화혈색소 퍼센트 수치를 확인해서 혈당 조절 정도를 파악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몰려오는 상황. 일상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당뇨가 온 건 급격하게 살이 찌면서부터라는데요. 64, 75 아무리 많이 나가도 이렇게 나갔죠, 몸무게가. 지금은 120.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양서정 씨. 20년 전 우울증이 오고 모든 욕구를 음식으로 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우울함을 달래주던 음식은 어느 순간 폭식으로 이어졌고 40kg 이상 살이 찌면서 당뇨가 발생했습니다. 남자 깨나 울리고 다녔죠. 인기 많았죠. 사람이 왜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자고 싶은 욕구, 쉬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전 모든 욕구를 다 먹는 걸로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먹는 걸로 식탐이 생기고 먹게 되고 뭐 맛집도 이렇게 챙기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게 30대쯤에 훅 올라온 거예요. 예전에는 순식간에 끝냈던 일도 지금은 힘에 부칩니다.
잠깐의 청소도 많이 버거운데요. 아무래도 몸이 좀 안 받쳐주다 보니까 두세 번 하던 것도 막 이렇게 한 번에 못 하고 남들 한 번에 할 거 난 두세 번에 끝내고 그러는 거죠 뭐.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면서 점점 집안일을 미루게 되고 집이 엉망이 되었지만 이제는 정리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생활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 또 거리 생각하니까 끔찍하네. 끔찍함이 몰려오네. 뭐라고요? 끔찍함이 몰려와. 거리 생각하니까. 아, 나가시게요? 네. 아, 당 떨어뜨리려고 나가야 돼요. 혈당을 잡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는 양서정 씨. 집 주변 산책이 고작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살이 찌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당뇨로 피로까지 쉽게 느끼면서 5분 걷기도 힘들다는데요. 이제 좀 쉬었다 가야 돼요. 힘들어서 못 가겠어. 다리야. 내 다리야. 내 다리야. 다리야. 누군가에게는 그저 산책로 한 바퀴지만 양서정 씨에게는 마라톤 완주보다도 힘든 코스입니다. 여러 번 걷다 쉬었다를 반복하며 간신히 한 바퀴를 다 돈 양서정 씨. 그렇게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당 관리가 안 되고 계속 혈당은 높아지고 살은 더 찌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해서 그래요. 움직이려고 해서. 40살 젊은 나이에 찾아온 당뇨. 별일이 있을까 방치했던 당뇨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되면서 양서정 씨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맨날 챙겨 먹어야 되는 약이에요. 아무리 귀찮아도 살려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안 돼. 살기 위해서 매일 한 움큼씩 챙겨 먹어야 하는 약.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인슐린 보조제. 제가 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추가로 또 강력한 인슐린 주사를 하나 더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딱 해서 여기를 열고 이렇게 놓으면 돼요. 갔다가. 당뇨로 힘든 것보다 앞으로도 주사를 직접 놔야 하는 게 더 무섭다는 양서정 씨. 그녀에게 두려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뇨 합병증입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면 평소에 타이레놀 같은 걸 하나씩 두 개씩 먹으면 금방 듣거든요. 가라앉거든요. 그날은 약을 아무리 센 걸 먹고 약국에 가서 지어서 먹어도 안 듣더라고요. 말씀 이상해 계속 느끼고 있다가 밤에 앰뷸런스를 내가 직접 119에 신고해서 내가 응급실로 가서 그대로 됐어요. 입원했어요. 뇌경색 나왔다. 입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5년 전 뇌경색이 오면서 큰 위험을 겪었다는 양서정 씨.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대표적인 당뇨합병증으로 당뇨가 있다면 발병 위험이 최대 6배나 증가합니다. 필요 이상의 당이 혈관 내에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면은요, 이 당들이 독소로 작용을 해서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당이 높은 사람들 대부분 비만이고 운동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당뇨병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고혈압이나 아니면 이상 지질혈증도 같이 생기죠.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인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관이 더 쉽게 망가져서 혈관 질환을 앓게 되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합병증을 일으키는 당뇨. 당뇨 환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바로 혈관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7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진영숙 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지러워가지고 여기서 주스 한 잔 마시고 갈게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상황. 급하게 차를 멈춰 세우는데요. 정작 진영숙 씨는 익숙한 상황인 듯 주스를 꺼내 마십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지금 혈당이 내려가는지 어지럽네만. 저혈당 되면 이런 거 먹어야지 당이 올라와요. 보통 당뇨는 높은 혈당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저혈당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온몸에 기운이 빠지면서 경련, 기절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운전 중이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 당뇨 합병증이 발생을 하는데 그 합병증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 조절 장애입니다. 이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또 빨리 분비돼서 이 혈당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당뇨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은요, 이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양이나 그 작용 시간이 적절하지 못해서 당이 빨리 정상으로 회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뇨 합병증으로 저혈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는 진영숙 씨.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진단을 내리면 당화혈색소는 저희가 6.5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6.5가 넘어가게 되면 당뇨라 그래요. 네네. 어머니는 지금 9.1이에요. 그러니까 주사 맞나 봐. 주사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9.1인 거는 어머니가 조절 잘 안 되시는 그래, 거예요. 조절이 안 돼. 두 번째 이제 콩팥 문제 말씀드렸을게요. 당 조절 잘해야지 어머니 콩팥 나중에 평생 투석 안 합니다. 글쎄 그렇다. 혈당 조절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 당화혈색소도 정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9.2라는 수치 자체도 높지만 지금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상태에서 9.1이라는 거는 좀 조절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장은 그 크기를 재봤는데 9cm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10에서 11cm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씩 커진다고 하거든요. 환자분은 오른쪽 왼쪽으로 평균을 내봤더니 10.5cm 정도로 약간 커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투석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전에 당뇨 조절을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가 있죠. 잔뜩 혼이 나고 돌아온 집. 거기서 나와? 앙! 앙!
쓰냐고? 의기소침해진 기분을 풀어준 건 귀여운 반려동물들의 마중 인사입니다. 하지만 그 기분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잔뜩 쌓여있는 집안 살림 때문인데요. 당뇨가 오고 예전에는 쉽게 했던 집안일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잠깐 움직였는데도 온몸이 벌써 천근만근입니다. 예전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집을 정리했었는데 새삼 달라진 체력이 야속할 뿐입니다. 팔팔 날라다녔죠. 그리고 에어로빅을 7년을 했는데. 에어로빅에 매년 여행을 다닐 정도로 활력이 넘쳤다는 진영숙 씨. 대체 당뇨가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족력이에요, 당뇨가. 언니도 당뇨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당뇨로 돌아가셨고 내 동생도 당뇨로 죽어. 내 동생들이 지금 다 당뇨가 있어. 언니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투석을 5년을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니를 보고 당뇨가 무섭다는 걸 알았지. 그래갖고 당뇨 진단 나왔을 때부터 난 얼른 약을 먹었지. 우리 언니 약을 안 먹었어. 몰라가지고. 안 먹어도 되는 줄 알고. 그래갖고 나는 그러니까 약만 먹으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음식도 그냥 골고루 안 골라 먹고 그냥 맵고 짜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막 먹었지. 평소대로 이렇게. 약만 먹으면 돼. 약만 먹으면 괜찮은 건 줄 알고. 그때 한 7년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관리를 소홀히 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신부전증까지 발생했는데요. 3년 전에 자다가 밤 3시에 깼어요. 그랬더니 침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힘이 하나도 없고 진땀이 나더라고요. CT 찍고 MRI 찍고 그러고 바로 입원한 거예요. 그때는 이미 한 20kg가 보였었어요. 20kg가. 이런데도 주에서 분 거예요. 이거 다. 이거 이런데도. 그지? 보소. 부종으로 퉁퉁 부어버린 몸. 다 망가졌어 손도. 6개월간 투석 치료를 받으면서 말도 못하게 고생했습니다. 신부전증은 신체 내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능을 하는 사구체가 그 안에 미세한 혈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혈관들이 당뇨병의 오랜 공격을 받게 되면 당연히 노폐물 걸러주는 기능은 못하게 되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몸속에 이제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신부전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당뇨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 20-30% 가량은 신기능 저하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심정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망가진 신장을 대신하는 투석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합병증이 오기 전까지 당뇨 증상이 매우 모호합니다. 당뇨 초기 증상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당뇨. 목마름이 심해져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 식사량이 늘어나는 다식으로 큰 심각성을 못 느끼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기에는 무증상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좀 저명한 증상이 나타나려고 하면 당화혈색소가 적어도 9% 이상으로 굉장히 높을 때만 이제 환자가 느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나이가 드신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율신경이나 아니면 감각신경 같은 것들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저혈당 무감지를 갖고 계신 분이 많아서 본인의 증상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국내 당뇨 환자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인 7명 중 1명은 당뇨를 앓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당뇨 인지율은 높지 않아 당뇨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부전증이 발병하고 점점 당뇨가 심해지면서 진영숙 씨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영월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런 거 약 안 쳐서 해 먹으려고 이런 거 하는 거지, 이런 데서. 살기 위해 선택한 영월행. 도시 생활만 했던 그에겐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소소한 재미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삐, 응, 응, 자, 응, 먹어, 응, 자. 예삐. 네. 그 재미에는 이 녀석들의 도움도 큽니다. 기약 없는 산골 생활, 외롭지는 않을까요? 그것도 다 안 아플 때 사치스러운 고민이야. 외롭다는 거 이런 거는 안 아플 때. 아플 때는 그런 것도 다. 안 아프지만 않으면 살겠어. 좋겠어. 빨리 안 아파가지고 좀 돌아다니고 그냥 막 하고 싶은 것도 좀 막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뇨 10년 차인 서금선 씨도 당뇨 합병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조심을 해요. 잘못하면 손도 빈될 수 있으니까. 당뇨로 눈이 망가졌기 때문인데요. 시력이 떨어지면서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는 간단한 일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눈이 막 아지랑이가 끼어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서 병원을 갔더니 지금은 이제 황반변성까지 왔어요, 눈이. 당뇨 망막병증이 오고 황반변성까지 겹치면서 서금선 씨의 세상은 뿌옇고 삐뚤게 변했습니다.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으로 꼽히는 당뇨 망막병증. 혈당이 높아지면 그 망막에 미세혈관이 손상이 되어서 당뇨 망막증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뇨 망막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실명의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당뇨병 진단 초기부터 안과 정기 검진을 통해서 꾸준하게 혈당 조절과 함께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신경 조직이 바로 망막입니다. 망막에는 수많은 미세혈관들이 존재하는데요. 당뇨로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망막의 미세혈관을 막게 되면 점점 시력을 잃고 최악의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를 오래 앓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15년 이상이 되면 발병률은 무려 66.7%까지 올라갑니다. 당뇨 망막병증으로 눈의 피로감도 상당합니다. 찜질을 해도 피로감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아휴, 눈이 아프기도 하고 뻣뻣하고. 아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시력. 그만큼 두려움도 커집니다. 엄마 왜 글씨가 그렇게 삐뚤어지고 그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져? 그래서 내가 그거 내가 제대로 그린다고 그리고 썼는데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많이 틀렸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가 봐요. 슬퍼져요. 눈물도 나오려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하고 가슴도 아프고 눈물도 나오고 철약 맞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뇨가 오고 혈관 건강도 빠르게 악화됐는데요. 이제는 고혈압까지 생겼습니다. 고혈압 온 지는 3년 됐고 당뇨 온 지는 10년. 당뇨가 오면은 그렇게 병이 하나하나 늘어나 줄질 않고. 실제 당뇨는 고혈압의 위험도 크게 높인다고 하는데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은 모두 이제 하나의 계열이고 같이 모두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당뇨 환자 중에서 61.3% 정도가 고혈압을 같이 동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2% 정도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혈증을 모두 갖고 있는 비율은 무려 43.7%에 달하기도 합니다. 혈관이 더 망가지면 실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시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혈당 관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식단입니다. 모든 음식의 간을 최대한 싱겁게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소금을 3번 정도 넣었었는데 지금은 3분의 1 그냥 그렇게 해서 먹으면 또 처음에는 못 먹겠더니 지금은 습관이 돼서 괜찮아요. 입맛을 바꾸고 식탁 위에 올리는 음식들도 180도 싹 바꿨습니다. 건강한 나물 반찬으로 가득 채우고 그토록 좋아하던 밀가루 음식은 줄였습니다. 국수를 끈이로 먹으래도 먹을 정도로 좋아했었어요. 잔치국수가 됐든 소면이 됐든 무슨 국수가 됐든 간에 국수랑은 엄청 좋아했어요. 먹고 싶어도 참을 때가 많죠.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되니까 건강 생각해서 좀 줄이고 안 먹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먹고 싶은 음식을 참아가며 혈당을 관리하고 있는 서금선 씨.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당 체크나 해봐야지. 아유. 식사를 마치고 2시간 뒤 식후 혈당을 확인해 봤는데요. (260) 많이 나온 거예요. 보통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152만.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수치.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혈당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아까 보니까 공복 혈당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당화혈색소가 7점이 좀 넘을 때는요, 식후 혈당이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렇거든요. 식후 혈당 때문에 당화혈색소 수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왜 우리가 7.0 이하 목표를 6.5로 만들어야 된다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당뇨 망막증의 연구 결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망막증이 좀 더 빨리 심하게 일찍 조기에 나타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를 해봤더니 당화혈색소를 7 밑으로 떨어지면 이 당뇨 망막증 발생 빈도도 줄어들고 좀 나중에 뭐 3, 40년 후에 조금 문제를 일으킨다고 돼 있으니 조기에 합병증이 오는 걸 예방하게 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을 잡고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5년 전 당뇨를 진단받았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조복규 씨에게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30분 내지 1시간 하거든요. 옛날에는 힘드니까 그냥 누워서만 있고 빈둥빈둥 누워서 계속 텔레비도 누워서 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지런히 자전거도 타고 집에 있을 때는 또 날 좋으면 나가서 걷고 그러죠. 오래전부터 많이 먹어도 포만감이 없고 목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났지만
당뇨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데요.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잠이 오고 졸렸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더니 당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식후에는 한 200이 넘고 또 식전 공복에 재니까 140, 130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늘이 노랗게 되는 것 같고 나한테도 이런 병이 오나 큰일 났다. 합병증 오면 무섭다는데 당뇨가 제일 무섭잖아요, 병 중에서. 아이들 독서 지도도 하고 취미로 수묵화와 기타도 배우며 누구보다 활발하게 생활했다는 조복휘 씨. 심하게 살이 찐 적도 없던 만큼 당뇨는 상상도 못한 병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건강을 되짚어보며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약에 대한. 그래서 내가 약을 싫어하니까 뭐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좀 하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스포츠 댄스, 뭐 차밍 댄스 이런 거 그런 거 계속 하루에 뭐 1시간씩, 2시간씩 하고 걷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사이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운동하고 나면 확실히 당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참고 관리한 끝에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는 조복휘 씨. 지금 상태는 어떨까요? 118 나왔네요. 요즘도 꾸준하게 공복 혈당을 확인하는데요. 매일 적진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적는데 높이 올라갈 때 그때는 여기다 적죠. 여기도 있네. 130. 142 나올 때 왜 내가 썼네. 여기다 깜짝 놀라가지고 물음표. 깜짝 놀랐지.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 식단도 모두 바꿨습니다. 이게 당이 있잖아요. 0%래요. 당뇨 환자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당이 전혀 없으니까. 좋아하던 쌀밥에 돼지고기 김치찌개, 피자나 치킨도 모두 끊고 싱싱한 채소 위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도 기름기 없는 부위를 물로 구워 조리한다는데요. 기름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을 약간 부어요. 그래가지고 이 뚜껑을 물 붓고 이렇게 닫아요. 물로 인해서 이제 서서히 익어가는 거죠. 기름을 많이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먹는 즐거움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당뇨 극복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눈만 뜨고 먹고 사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당이 좀 덜 올라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식 하나하나 이게 내가 집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해서 먹죠.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후 혈당 조절이 중요하다는 말에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조복휘 씨. 와, 장난 아니네. 처음이라서 신기해요. 시선이 향한 그곳에는 나무에 매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 하나에 의지한 채 나무를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클라임 그러면 절벽 타는 것을 클라이밍이라고 하는데 트리클라임은 나무를 오르는 걸 트리클라이밍이라고 합니다. 그 로프 매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로프 매기법 팔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발힘으로 이렇게 발 폈다 굽렸다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근력 운동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즐기는 트리클라이밍은 전용 로프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나무를 오르는 이색 스포츠입니다. 원래 아보리스트라 불리는 수목관리사의 직업에서 시작해 미국, 유럽 등에서 인기를 끌면서 레포츠로 자리 잡았죠.
아파트 7층 높이의 나무를 오르기 위해선 강철 체력은 필수. 그런데 아찔한 나무 위에 아예 자리를 편 이분. 너무 편안해 보이는데요? 경치가 너무 좋아서 내려가고 싶지가 않네요. 계속 있고 싶어요. 이야,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죠? 그리고 유독 눈에 띄는 또 한 사람. 15m에 달하는 나무를 오롯이 줄 하나에 의지한 채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위에 경치가 좀 어떠세요? 강강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7학년 7반입니다. 아니 지금 77세 거기 매달려 계신 거예요? 예, 이 정도뿐만이 아니고 한라산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백두산도 올라가고. 동호회 회원 중 최고령이라는 강철 실버. 이곳에선 근육맨으로 통한다죠. 아, 정정하세요. 어? 민증생 나보다 9살 차이 나거든요. 나도 운동 잘한다 그러는데 내 이 선배님한테는 잽도 안 돼. 평균 나이 60세, 중장년층인 동호회 회원들. 역시 클래스가 남다릅니다.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벅지 근육은 특히 체내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인데요. 트리클라이밍은 하체 근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특히 우리 나이 때 되면 뭐 당뇨도 있고 근력이 많이 떨어지는 나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종아리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동호회 회원들. 과연 혈당 수치는 어떨까요? 평소 철저한 관리로 모두 혈당 수치 이상 무. 한국인의 중요한 건강 척도가 된 혈당. 혹시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현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이 평균 83세로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하지만 이 건강 수명은 65세에 불과한데요. 즉 질병으로 고통받는 기간이 무려 17년에 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수의 저주로 불리면서 한국인을 병들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위험자는 바로 고혈당입니다. 현재 한국의 당뇨병 환자 수는 무려 500만 명에 달하고 당뇨병 전 단계를 포함하면 한국인 약 2천만 명이 고혈당 상태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당뇨병 사망률 역시 OECD 평균보다 무려 3배가량 높은데요. 당뇨병이 국민 질환으로 급부상하면서 우려했던 당뇨 대란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이렇게 되리라곤 상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매일 눈을 뜨면서 이곳 등산로부터 찾는다는 50대 주부. 매일 1시간씩 산 오르게 하고요. 일주일에 한 3일은 필라테스 하고 매일 요가도 합니다. 근데 살이 안 움직여요. 최대한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복에 비탈진 산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영희 씨.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 몸은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옷 사이즈 입을 정도로 정말 날씬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사이에 한 25kg가 쪄버려가지고 지금은 너무 살이 쪄서 감당도 안 되고요. 출산 후에도 정상 체중을 유지할 정도로 잔병 치레 하나 없이 건강 체질이었다는 영희 씨. 한순간 불어난 체중 때문에 수년째 운동에 매달려 보지만 도무지 빠질 기미가 없어 걱정인데요. 오늘도 영희 씨는 기약 없는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살이 찌기 전부터 혈당이 좀 있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한 120, 130 정도 나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무섭게 한 20kg 이상 살이 쭉 찌더라고요.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40대 초반
무심코 넘겼던 고혈당은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후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인생 최대 몸무게를 기록했다는 영희 씨. 예전엔 이 정도 하면 좀 움직였는데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 더 쪘어. 이게 당하고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매일 혈당을 체크하는 일도 이제는 일상이 된 지 오래. 하지만 혈당 수치는 좀처럼 잡히질 않습니다. 174? 피곤했다, 과로했다. 그러면 아주 높았을 때는 한 200 가까이 나온 적도 있고요. 혈당 관리를 위해 운동과 함께 식단 역시 각별하게 챙기기 시작했다는데요. 들깨 쑥국이에요. 들깨가루가 혈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넣어보고 있어요. 그 당에 좋대요. 그래서 열심히 먹어보려고. 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들 위주로 식사를 챙긴다는 영희 씨. 나름 건강을 위해 챙긴다는 그녀의 밥상.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오늘도 늦은 아침을 챙겨 먹습니다.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꾸 느네요. 너무 속상하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고혈당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의 농도를 조절하는 필수 호르몬이면서도 비만 호르몬이라고 불리우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혈중에 당이 과도해지면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고 남은 당을 이 인슐린이 새로운 지방세포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 몸이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될수록 결국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급격하게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영희 씨. 큰 병원 가서 그 검사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갔더니 지방 간 수치가 너무 높다고. 당뇨에 이어 지방간까지 진단을 받은 영희 씨. 그 선생님께서 그때가 8.9인가? 지금 안 먹으시면 당쇼크가 오게 되면 기절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의식이 안 돌아오면 그게 식물인간이다. 엄청 무섭더라고요. 주방 일을 하던 영희 씨가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좀 몸에 염증이 많아서 좀 몸이 많이 아프네요.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까지 수시로 재발하는 염증성 질환들. 당뇨약이고요. 제 몸에 지방 퍼센티지가 너무 높대요. 그래서 고지혈장 약이랑 혈압약을 같이 주셨거든요. 어느덧 영희 씨의 몸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들이 점점 파고들었는데요. 그리고 청천벽력과 같은 유방암 진단.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전이 속도가 빨랐습니다.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는 한 달이죠. 한 달 사이에 암 1기로 가 있더라고요. 되게 무서웠죠. 고혈당 상태를 방치했던 영희 씨. 그 사이 무섭게 늘어가는 병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또 제일 걱정인 건 제 식생활하고 똑같은 저의 둘째 딸한테 혹시 당뇨나 이런 제가 앓고 있는 것들이 혹시 넘어가게 될까 봐 그게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일명 끈적한 설탕 혈액이라 불리는 당뇨.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음식이 몸 안에서 포도당으로 바뀌면은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속에 밀어 넣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포도당이 혈액 속에 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혈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숨은 환자들입니다. 실제 당뇨인 10명 중 3명은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병을 키우고 5명 중 2명은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세 번째 발가락 여기 요만큼 이렇게 괴사
2달 전에 새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꽉 조여서 상처가 났어요. 그냥 보통 때처럼 그냥 나을 줄 알았어요. 점점 심각해지더라고. 당뇨발. 그게 온 거예요.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는데요. 어차피 그 뼈는 절단해야 돼요. 보셨지만. 어디까지? 일단 뼈만 튀어나온 그 뼈만 빼낼 거예요. 뼈만 빼내고 넓혀놔야 공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발등 끝에까지 파고 들어온 거라 자르긴 잘라야 된대요. 그래. 이미 괴사가 상당히 진행돼 발가락 뼈가 그대로 드러난 상태. 어쩌다 그녀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본인이 당뇨가 있으시고 투석을 받고 계시니까 당뇨로 인해서 발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은 하셨지만 괴사가 다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냥 빈번하죠. 오시는 분 중에 반은 그러신 분들이니까. 결국 장기간 고혈당에 노출돼 혈관을 살릴 수 없다면 최종 선택지는 절단밖에 없는데요. 최근 당뇨발 환자도 크게 증가하면서 당뇨병 환자의 4명 중 1명이 당뇨발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가 찐득찐득해지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뇨발과 콩팥이 당뇨 때문에 나빠지신 분들은 눈도 시력도 잃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혈당의 혈액은 온몸을 타고 흘러 뇌, 장기, 혈관까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주죠. 당뇨병으로 인한 장기 손상은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혈당은 그 자체가 독성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혈당이 높아질수록 우리 신체에 있는 단백질로 된 기관, 즉 심장, 위장, 신경, 간, 혈관 등의 모든 장기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고혈당을 방치하면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말기 신부전증,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뇌졸중까지. 이렇듯 당뇨병이 잔혹한 이유는 뇌경색, 뇌출혈, 심혈관 질환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모든 게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저는 암 환자거든요. 몇 개월 전부터 두통도 심해지고 머리가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혹시 뇌혈관 쪽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뇌혈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면 찌꺼기, 우리 플락이라고 부르는 혈전 덩어리들이 껴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양쪽 경동맥에서 발견된 혈전. 이런 내막이 두꺼워진 혈전 같은 거는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날아가서 머리를 막으면 뇌경색, 심장을 막으면 심근경색 같은 게 생기실 수 있어서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녀의 표정이 더 어두워집니다. 암 투병 중인 상황에 또 하나 걱정이 늘었습니다. 어쩌다 그녀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장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타들어가는 듯한 심한 갈증에 물부터 챙겨 먹습니다. 저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말을 조금만 많이 해도 갈증이 나서 항상 물을 가지고 다녀요. 필수예요, 저한테는. 민정 씨 역시 10여 년 전부터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데요. 뭐 동생하고 언니는 혈압도 있었는데 또 당뇨까지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혈당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웬만한 남자보다 체력이 좋았을 정도로 세 자매 중 가장 건강했다는 그녀. 몇 년 사이 하얗게 백발이 되어버릴 정도로 그녀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버렸습니다. 이제는 움직이는 시간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민정 씨. 잠도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입염도 항상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붓고 아프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에 혹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혹이 이제 점점 커졌고, 여기가 종양 수술한 거예요. 선명한 수술 자국처럼 아직도 그날의 악몽이 생생하다는데요. 2년 전 혈액암 판정을 받은 민정 씨.
혈액암은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녀 합병증과 재발률이 높은 암입니다. 혈액암이 많이 발생한 것도 고혈당으로 인한 세포 자정 기능이 오랜 기간 부족했기 때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를 증식시키는 과정에서 종양까지 같이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당뇨나 고혈당인 사람의 혈액암 발생 위험이 1.36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당뇨병이 있는 암 환자는 사망률도 증가했는데요. 모든 암의 사망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답니다. 고혈당 이후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다는데요. 여기 병원 가는 게 엄청 많아요. 심장내과, 정형외과, 종양내과, 이런 척추, 협착, 요추. 그러게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네요. 얼마 전에는 담석이 발견돼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도 받았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다 보니 정작 건강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데요. 가족들에게 혹여나 짐이 될까 싶어 늘 걱정이라는 민정 씨. 더 이상 악화되는 것만큼은 막기 위해서 혈당 관리부터 시작했답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냥 야채 종류로 해서 좋은 것만 색깔별로 이렇게 삶아서 아니면 또 생으로. 그런데 식사 도중 갑자기 고통스러운 듯 가슴을 움켜쥐는데요. 부랴부랴 약을 챙겨 먹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 그녀의 일상이 위태롭기만 합니다. 갑자기 이 통증이 정말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쥐고 앉아버렸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때 협심증 진단 받은 거고. 자신에게 무심했던 지난 시간이 큰 후회로 남는다는 민정 씨. 지금에 와서 조금 후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프다가 인생이 끝난 게 아닌가 싶어 항상 불안하죠. 민정 씨의 불안한 삶은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요? 전신을 병들게 만들어 암까지 부르는 고혈당.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는데요. 당뇨와 정상 수치의 경계인 당뇨 전 단계 역시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고혈당 상태에서도 뇌졸중을 비롯한 심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기 만점, 카리스마 넘친다는 그녀의 정체는? 일과 건강 모두를 잡고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이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어 암까지 이겨낸 동안 선생님 이연숙 씨. 탐스러운 새싹 나온다. 인생은 50부터라고 했던가요? 중년 나이에도 젊고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독서 논술과 학부모 교육 강사로 누구보다 바쁘게 지낸다는 그녀는 작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인생 부캐가 있답니다. 바로 군살 하나 없는 완벽한 몸매의 소유자. 20대 못지않은 늘씬한 나이는 기본. 여기에 탄탄한 근력까지 건강관리의 1인자답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재작년에 결혼했고요. 30살이 되고 지금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큰딸을 낳고 무려 10년간 이어진 유산으로 큰 아픔을 겪었다는 연숙 씨. 제가 암 진단까지 받고 완전히 이제 둘째 아이 낳는 걸 포기한 상태에서 찾아온 아주 귀하고 그리고 소중한 아이입니다. 마치 기적처럼 품에 안게 된 아들.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 유산을 하고 몸이 조금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평상시보다 상당히 의욕도 떨어지고 몸이 무겁다는 느낌? 그래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혈액 수치를 보시더니 이 암 수치가 있다. 상당히 좀 높다. 진단명은 포상기태암. 수정란의 이상으로 자궁에 생긴 수포가 악화돼 마치 포도송이처럼 종양이 자궁에 가득 차는 포상기태암은 타장기로 전이가 빠른 무서운 여성암 중 하나입니다. 항암 치료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이게 링겔을 통해서 항암제액이 들어가는데 이 혈관이 타들어간다는 느낌? 부종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머리도 다 빠지고 정말 몸에 털이란 털은 다 빠지더라고요. 수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설상가상, 극심한 스트레스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건강은 급격하게 나빠졌는데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암과 온갖 질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가장 신경 쓴 것은 혈당 관리였죠. 특히나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고혈당은 상당히 안 좋고 오히려 암을 더 키우는데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당 관리를 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과 건강 모두 되찾고 180도 달라진 삶을 사는 연숙 씨. 이게요, 제가 제 2의 인생을 찾고 난 뒤에 얻게 된 영광의 트로피들입니다. 인생의 황금기,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깃든 자랑스러운 결과물이죠.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중년 이후에는 당뇨와 대사 질환에 신경 써야 하는 시간인데요. 고혈당과 비만으로 고민이 많다는 3명의 주부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당뇨 진단을 받았고요. 작년에 제가 대상포진이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그렇게 판정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당뇨 합병증이 정말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너무 걱정돼서.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몸이 가벼워진 것 같고 늘 피곤했었거든요. 몸도 붓고. 그런데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몸도 가뿐하고. 예전에는 뒤돌아서면 배가 고팠는데 먹는 양도 확실히 줄어들고 포만감도 오래가고.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당뇨를 앓고 있는 신은화 씨는 당화 혈색소가 개선되면서 중성 지방은 62%, 체중은 4kg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수연 씨도 당화 혈색소는 줄고 체중 6.1kg, 염증 수치는 69% 감소하고 콜레스테롤 역시 개선됐습니다. 고영애 씨 역시 혈당이 정상 범위로 개선되면서 체중 5.6kg, 염증 수치 5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